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뭐 한 3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 3천억, 선물 한 5천억 이렇게 매수하고 지수가 외국인들이 많이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이 나오고 또 하이닉스가 5% 정도 올라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더 연속해서 상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지표를 보면은 5월 30일, 5월 29일 그 1조씩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연속으로 최근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외국인들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약간 상승이 나왔고 또 제일 하이닉스가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고 지지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개인들도 강하게 또 동참해서 2차 전쟁을 반등한 게 좀 장 특징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바닥을 좀 다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서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오늘도 뭐 급등이 나왔는데 이 2차 전지 종목들 한번 좀 점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섹터에서 역배열 하락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실 반등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들도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제가 몇 종목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상한가 간 에코프로 머티, LNF 대부분이 이제 BNT가 지금 현재 제일 핫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오늘같이 이렇게 양봉을 내고 거래가 터지면은 매수보다는 어느 날 좀 쉬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반도체, 다른 섹터가 강할 때 약간 거래가 죽고 또 약간 쉬어갈 때 그때 좀 며칠 동안 관찰하다가 물타기 또 신규 매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 2차 전지 종목들 가운데서 워낙 2차 전지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목별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엔캠, 뭐 비엔텍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상의 분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발 아래 있고 이런 차트 정도 그리고 현재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 금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 부산에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실제 매출이 일어난 회사 또 현재 실적이 턴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자,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차트상에서 지지가 됐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즉 금액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하고 현재는 며칠 동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줄 때,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초반 정도 한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지금은 2차 전지주 물리신 분들 뭐 한번 물타기 해볼 만한 때 혹은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급등이 항상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눌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이틀 상승, 강한 상승 나온 종목 따라가지 않고 약간 눌러줄 때 매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력주 같은 왜냐하면은 경우는 추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전력주가 지금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항상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하게 갈 때 기세가 한번 끊기면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주 같은 경우는
어떤 섹터에서 항상 대장을 이렇게 봅니다. 대장을 네. 보면은 지금 현재 LX 일렉트렉, 그다음 현대일렉트렉, 고성중공업, 자, 일진전기, 재롱전기 여기 상승하기 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밀리는 차트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무탁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물린 분들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급등하면은 5일선이 한 11선 대동할 때 그것도 종목이 여러 개 동시에 날 때는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은 여기가 지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자, 현대일렉트릭 여기가 지지 안 되고 다른 종목 같이 이렇게 끊긴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 네. 그런 그렇죠. 상황들, 전저점을 깨는 네. 모습이 나왔을 때 대응.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 매수, 이런 자리 5일선이 11선 같은 섹터에서 같은 끼리끼리 역별되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고 다시 자리가 또 이런 종목 만약에 간다면은 또 위에서 사는 게 맞지. 이런 자리를 놓치는 순간에 좀 손실폭이 큰다든지 수익을 좀 작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전선주나 전력주보다는 새롭게 반등하기 시작된 2차 전지주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날에 장 보러 가야 물건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끼리끼리 상승할 때는 2차 전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력주가 끼리끼리 계속 상승할 때는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윽박자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장 끝나고 나서 거래 대금 상위 정도를 또 찍어보고 어떤 섹터에서 강한 돈이 흡입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면 계속 2차 전지에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전력주 같은 경우는 역배열되면서 거래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좀 알고 매수는 안 하고 좀 매도만 대응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네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주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런데 철강주.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크셔가지고 비중이 10%고 평당가가 4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자,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45만 원 자, 이렇게 되신 분 있잖아요. 그죠? 네. 50만 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 추정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큰 기업들은 추정치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이게 보통 큰 회사들은 1분기 여기 나오고 2분기도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키움증권에서 추정치를 이렇게 회사 계속 보면서 계속 연동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출은 늘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좀 바닥을 찍고 한 50만 원 이렇게 손실 난 분들도 좀 길게 보고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회사가 올해는 실적이 저렇게 영업이익이 좀 줄더라도 내년에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손실폭이 큰 분들은 좀 길게 보고 좀 장기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네.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21선이 이렇게 돌릴 때 한 40만 원 정도에서 위에 평균 단가 높은 분들은 다시 추가 매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올 매수가가 1,800원,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에 실패했다고요.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미용 어려워 쪽입니다. 그래서 자, 클래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마라 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제가 볼 때는 저는 원택에 물타기도 하고 물려가지고 제가 손실이 좀 크게 있는데 실천은 깨면 저는 이제 손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는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좋게 보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이유가? 늘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매출 늘고 영업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히 지금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AI 원격으로 같은 경우도 매출은 늘고 영업이 또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출은 네. 늘고 영업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원격으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실비실 계속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미용 쪽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비올 같은 경우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이야기도 좀 나왔네요. 근데 이분은 30%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네. 지금 제일 핫한 비엔테하고 좀 핫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유라면은 5일선이 11선 돼도 나지 않으면 가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좀 불안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한 30% 정도 매도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딱 원칙대로 5일선이 11선 돼도 날 때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상승폭을 거의 다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BNT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 자, 이런 종목 역시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 홀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따라가기는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5일선 종가상 안 깨면 홀딩.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오늘 비중이 10%인데 58% 수익이 나셨다고요? 오. 자, 이 90도 각도로 상승할 때 장중에 마이너스 5%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라고 해서 홀딩 중인데 예.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당일날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면은 매도한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시총이 큰 종목은 고점에서 5% 정도 밀리지 않으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한번 5% 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강한 놈은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은 원래 여기 이런 자리 매수 자리인데,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다가 한 5% 정도 시총이 큰 종목, 제가 볼 때는 한 5천 원 이상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5% 이상 밀리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져가고, 또 내일 월요일 제가 볼 때는 한 5% 전후 뜬다 보면 됩니다. 3%에서 5% 정도 뜰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고점에서 5% 밀리면은 비중을 확 줄이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세요.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이 오고 상승하고 조정이 오고, 자, 이런 종목도 계속 원래 계속 가기 위해서는 P&T처럼 돼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조금 밀고 가고 이런 자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세가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갔다 하면은 여기서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렇게 대응하고, 설사 여기서 몰린 분들도 약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재매수 한번 노려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내일 그렇게 대응하면 좋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한 50몇 프로 수익이면 저 밑에서 샀거든요. 예. 좀 머리 박아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저기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안 팔아서. 예. 예? 응? 아니. 그렇게 제가 말했던 이거 보세요. 이거를 그렇게 저는 이제 항상 5% 이상 밀리지 않으면 보유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수익이 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한 경우고 50% 수익 났다. 네네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이 매수 역배열에 자리는- 약간 매수 자리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정도는 해볼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 죽고 지지지지 되고 혹시 수급이 들어왔다 하면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예. 현재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요 앞에 밑에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죠. 혹시 이때 또 연기금 투신이 들어왔다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이 유리했습니다. 3일 전에 3, 4일 전에 사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쭉 여기 들어왔고. 기관이 근데 그 전서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었네. 네. 2주, 3주, 수랑 3, 4주 보겠습니다. 동안. 순매수.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분이 뭐냐면 포스코 DX 바닥일 때 네. 언제 물 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사셨는데 급등이 나왔다고 그러시네. 포스코 그렇죠. DX. 주식은 확률이다, 그죠? 그렇죠. 확률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항상 좋은 자리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런 원칙을 아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직 급등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보통 다시 거래가 죽고 약간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점을 깨면 손절 이렇게 하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내일 월요일 대응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5% 출발해서 전일 종가 5%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 비중을 확 줄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칙대로 한다고 했을 때 매번 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게 크게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자, 개인들이 원칙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칙대로 하다가 확률이 떨어지면 원칙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매매의 원칙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원칙이 없다 보면은 어떤 왜 수익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손실이 나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원칙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 워낙 또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한번 아침에 나와서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는 여기 부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상승폭에 다 왔습니다. 네, 그럼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내가 매수해서 바로 반등이 도는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자별에 보고 한 50만 주 이하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근처라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종목은 좋아 보인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워낙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매수도 하고 싶다면은 거래량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런 종목도 현재 거래량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 200만 주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저점에서 거래가 대폭 준다는 것은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임박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매수는 지켜보다가 저도 이제 이걸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한 5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다시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 주 전후 터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5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그런 거래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팁을 많이 풀고 갑니다. 네, 많이 푸셨습니다. 이 종목 타임 잡기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더 보죠. NC소프트 21만 원 마이너스 7% 손실인데 물타기 해도 될까요? 물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좀 위험해 보여서 자, 물타기 할 때는 원칙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턴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물타기 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실적을 올해 턴 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게임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양 사업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게임은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하나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옛날에 리니지처럼 장수로 가는 경우 별로 없고 그렇죠. 또 중국에서 오고 경쟁업체 생기고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어떤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처럼 이게 온라인화가 되게 심해지면서 이게 베스트셀러의 그 생명 기간이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예.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있는데. NC소프트 네, 매수를 올세 했으면 안 되는 거죠. 6% 네.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찍어보면은 매출액이 1조 7천억이면 영업이익이 1,000억대 줄잖아요. 평균 추정치가. 왜 합니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종목 꼭기를
2차선, 4차선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매매법은 잘못됐다. 이분도 습관을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예. 지금 마이너스 21%시라고 하네요. 물타기 해도 될까요? 이제 되죠. 예. 지금은 예, 물타기 해도 이 정도 된다. 같으면 바닥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끼리끼리라는 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섹터가 끼리끼리 하락하면은 이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상승이 잘 안 납니다. 네. 근데 현재 2차전지가 다 바닥을 찍고 수급이 에코프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 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보면 좀 빠졌을 때. 하나만 힌트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많이 터졌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30만 주, 20만 주 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위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물타기 하면은 물타기 하자마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 물타기 했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 또 오히려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물타기 했을 때는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